Previously on 천안 아저씨.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공로패, 감사장, 표창장, 훈장, 봉사를 했건 봉사했던 사진을 찍었건 한이 헌혈을 해가면서 헌혈 증서를 모아놓은 거, 기부한 거. 이게 정치 기부든 뭐 종교 기부든 내가 옛날에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을 했다든지 납세 증명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저 아주 착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생을 이상하게 살진 않았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실 때 항상 대리를 불렀어. 술을 마시려면 항상 택시를 tas어, 버스를 탔어. 다 자료 남잖아요. 그건 당일날. 그러니까 그날 정말 술 마시고서 그 대리운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 20통씩을 했다든지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미안한데 좀 나와달라고 그런 전화라도 했던 게 그날에도 뭔가 노력을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은 뭐 다 뽑아봐야죠. 두 번째는 반성의 의미인데 이거는 좀 길게 할게요.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 정말 길어요. 왜냐면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정말 많은 꼼수를 많이 사용해요.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거 할 거라고 했죠. 반성. 내가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님이 없는 분들조차도 이거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반성문은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진 않죠. 어쨌건 모든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원하는 게 반성. 반성문이 됐든 기본적으로 내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 근데 반성문 그냥 한 장 적당히 써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성문 적당히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업체에다가 돈 주고 쓰는 거 다 알거든. 제가 알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다 알아요. 업체가 써주는 데가 있다는 거,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야 뭐 기깔나게 써주겠지. 근데 그거 계속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한 20만 원 한다는 것 같던데. 어쨌건 너무나 저렴하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정도로 마치 찍어내듯이 스스로 자가복제하고 표절하듯이 똑같은 거를 계속 꽝꽝꽝 찍어내가지고서 쓰고 있는 업체라면은 그거 비슷한 거를 못 보셨겠어요. 그 검사 판사님들이 다 알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부러 이거를 타이핑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글씨로 쓴다고, 반성문을. 그러다가 뭐 틀린다 그러면 화이트로 지워요 또. 그래서 그 위에다 또 써. 이렇게 해서 좀 너저분하지만 자신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있는 그 반성문을 계속 쓰고 또 쓰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내용도 그냥 대충 귀찮다고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서 내는 건데, 반성 일지를 쓰기도 해요. 매일매일. 근데 그 돈 주고서 정말 예쁘게 쓴 그 반성문이 정말로 좋겠냐 이거죠. 그리고 한두 번 쓸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주 성범죄, 거기는 장난 없거든. 음주 성범죄가 그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제법 크던가 사건이, 아니면은 피해자가 도저히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의 정신적 피해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해자는 정말 구구절절들이 맨날 얼마나 자기가 슬펐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써가지고서 판사님 검사님 앞에 갖다 놓고 있는데, 매일 써가지고서 뭐 계속 쌓였어. 피해자는 진심 어린 엄벌 탄원서를 한 100장쯤 써서 보냈는데, 나는 돈 주고서 예쁘게 쓴 그 반성문 몇 장 사가지고서 그거를 보내? 그게 되겠냐고요. 판사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검사님이 훑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피해자가 쓴 엄벌 탄원서보다 나의 반성문의 양과 질이 훨씬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돈 주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싶은 분들은 반성문을 그런 식으로 뭐 반성문을 써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아마도 몇 장 써달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나 보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띡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알아요. 아니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데 검사님이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반성의 의지를 얘기할 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문,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탄원서가 있어요. 탄원서. 지인의 탄원서. 아까 얘기했을 때 한번 나왔었죠. 내가 얼마나 선량하게 살았던지에 대한 얘기가 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자꾸 이제 성범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탄원서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한 반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음주 운전했다는 얘기를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잘 못하죠. 요즘 분위기는 술 마셨다고 하면은 맨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예비살인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예비살인을 했다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서 지인한테 가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얼마나 창피해. 거기다가 그거면 할만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음주 후에 강제추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음주 후에 공연 음란.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주 후에 공연 음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는데,
보통은 2회차, 3회차 되면은 그때 오시더라고. 근데 내가 공연 음란을 했다는 얘기를 내 친구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걸 써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두 번째라는 얘기를? 그것도 세 번째라는 얘기를? 음주 후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공밀추했다. 이거 어떻게 말해, 그거를. 이거는 탄원서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정말 피말리는 작업이었을 거라고. 탄원서 한 장이 얼마나 큰 의미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거는 입이 안 떨어져요. 몇 장 못 모아요, 정말. 정말 부모님이나 부인이나 그 이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 이거를. 그러니까 그 탄원서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성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금주 일지, 금주 클리닉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반성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판사님이 그랬거든. 저번에 저희 환자분이 선고를 받고 와서 알려주셨는데 판사님이 나중에 그 양형할 때 그때 알려주시거든요.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이런 게 알려줘요. 근데 저희 환자분한테 얘기했다고 했거든. 금주 클리닉 치료를 성실히 해오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 반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나중에 또 한 가지 또 나와요. 특이하게.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했다는 것들을 쓰는데 이상한 거를 하면 되죠. 특히나 이제 판사님이 굳이 그렇게 금주 클리닉을 언급해 가면서 이것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결과에 검사님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살펴볼 거 아니에요. 금주 클리닉 뭐 했나. 근데 거기에 해독을 했다느니 디톡스를 했다느니 뭐 아니면 전생 체험을 했다느니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안 되죠. 본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독을 하면서 디톡스 하고 하면서 뭐 건강에 좋아지고 하면서 보약 먹고 했는데 이걸로 금주 클리닉이 돼? 이러면서 했잖아요, 솔직히. 그냥 못 보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검사가 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지, 그거는. 뻔히 알려져 있는 공진단, 보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고 거기다가 무슨 고리난 이런 걸 했으면은 3분만 찾아보면은 이걸 잘못했다는 것들을 뻔히 알 수 있고 그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은 근데 안 들키면 되긴 해, 사실은. 여러분을 공판에 넘긴 그 검사가 자료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업체에서 뒷돈 받고서 써준 그런 이상한 탄원서라든지 아니면 뻔한 템플릿이 있는 그런 너무 예쁜 반성문이라든지 들키면은 이건 피켓 활동도 있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옛날부터 이거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피켓 들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뭐 손 이렇게 하고 또 있다가 뭐 많이 해요.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 보면은 다 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다 그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이제 벽시계나 이런 게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셀카 찍고 피켓 시위하는 거 아니면 이제 동료 아니면 자기 부인 가가지고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날 가가지고서 피켓 시위하는 것들을 피켓 캠페인? 시위가 아니라 캠페인이지. 피켓 캠페인 같은 거를 들고 서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그거를 제출을 했었는데 요즘 저희 환의원 환자분 보니까 동영상을 찍더라고. 보니까 그게 타임랩스 기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찍는데 요즘 다 어차피 이게 뭐 요즘은 메모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찍어가지고서 동영상을 절실한 분들은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감방이야 가겠어라든지 아니면 감방 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뭐 단기 실형일 텐데 뭐 한 6개월 살다 나오지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 안 하는데 아닌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 남는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술 마시러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아니 적어도 공판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다 때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서 피켓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찌라시 이거는 전단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A4 용지라던가 B5라던가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식당 오픈했을 때처럼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서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로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건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가가. 전에 서울 쪽에 도신 분인데 서울의 관악구에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아니 관악구 맞아. 서울대 근처 거기 맞죠? 그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인가 동사무소인가 어딘가에다가 분명히 신고를 했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줄 거라고 그런 캠페인을 할 거라고. 그걸 안 하면은 무슨 환경인가 뭔가 거기에 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허락은 아니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그냥 하다가 괜히 그거 걸려가지고서 이상하게 되지 마시고 신고를 하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지방 쪽은 그냥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 1번에 나왔던 거 있죠. 저번에 1번 설명을 할 때 뭐 봉사, 헌혈, 장기기증, 기부금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라고 했잖아요. 나는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 친 다음에 양형 자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그 강도가 약하긴 할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2015년 정도 됐나? 그때 옛날에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사람을 패가지고서 실형을 살게 됐을 때, 그때 그 양반이 그때 갑자기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작이 돼가지고서 집행유예로 나왔을 거야 아마. 그때 그런 선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뻔히 속보이는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하는 선한 행동들, 아까 있던 헌혈, 봉사, 기부금, 장기기증 이런 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한 행동들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더라고. 반성의 의미로. 물론 각종 약속도 여기에 속할 테죠. 뭐 서약서 많이 쓰잖아요. 뭐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금주서약서, 무면허 운전 근절서약서 다 하죠. 이걸 한다고 해서 정말로 서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재범 방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될 테지만 어쨌건 최소한 반성의 의미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약서로 끝나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내가 음주운전 안 하겠다고 했고 무면허 운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면허 운전을 안 할 거면은 그럼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자전거를 산 영수증,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하는 거 사진,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하는 고프로 동영상, 재판 때까지 모았던 모든 그 대중교통 영수증, 그런 거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좀 되게 많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오세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KTX역까지 간 다음에 KTX 타고서 천안 아산역까지 오신 다음에 거기에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택시 타고 또 오시고 이걸 해요. 그 모든 영수증을 다 첨부해요. 진짜로 난 정말 잘못해가지고서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게 서약서보다는 훨씬 확실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걸 모아가지고서 서약서에 대한 증빙을 붙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전거, 원동기 면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 지금 다 잘못한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내 성심이 들어간 내 진실한 반성문 계속 쓰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창피하지만 내 지인들한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 머리 숙여서 부탁해가지고서 한 장 한 장 탄원서를 모아왔고, 성실하게 진짜로 금주를 위한 금주 클리닉을 다녔다는 거는 판사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밖에 나가서 그 더운데 혹은 그 추운데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있고, 전단지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하나 돌리고 있고, 요즘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서 조금 덜 창피하대요. 또 그 이외에도 원래는 옛날부터 해왔던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옛날에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의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봉사활동, 헌금, 헌혈, 기부금 이런 것들, 물론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들었던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거기에 항상 창의적인 것들을 껴붙여 보시라고서 알려드리는 거지, 그냥 이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대로 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서약서 3종은 다 써야죠. 금주, 음주운전 근절, 무면허 운전 근절, 이거는 기본으로 쓰고 가죠. 그 다음에 그 서약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자전거. 전에 반성의 의미로 내는 양형 자료는 꼼수나 거짓이 많다고 했죠. 사실은 중요도가 높은 걸수록 제대로 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꼼수로 많이 해요. 걸리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은 그냥 날리는 거고, 그리고 검사한테 들키면은 이건 좀 심각해지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대피를 시켜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쓴 반성문, 예쁘게 한 두어 장 쓴 거, 혹은 뭐 보약, 다이어트 한약, 고린환, 정체불명의 자신만의 무슨 비법 한약, 이런 거 약을 먹었다든지, 해독이니 뭐 디톡스니, 이걸 가지고서 금주 클리닉을 했다라고 해주겠다고, 아닌 거 알면서도 왠지 이거는 아니다 싶긴 한데,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모르는 척 하고서. 혹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가 창피하다고 그었다가 다 자기가 그거를 자기 손수 쓰레기통에 처박든지, 그리고 피켓 들고 하는데 피켓 뭐 처음 시작할 때 피켓 들고 찍고 어디 가서 담배 피다가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와가지고서 또 피켓 들고 찍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알면서, 알지만 뭐 우리 업체가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뭐 반성문을 써왔는지 아느냐. 절대로 안 들킨다. 뭐 내가 이런 금주 클리닉 해본 거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켜.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믿고 하라고. 그리고 내가 전단지를 몇 장을 줬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알게 뭐야, 판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반성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반성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대충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진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내역서 낸다고 하다가 뭐 이것저것 자료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뭐 대리운전 그것도 있네? 또 내려매? 이러고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가 음주 운전 이후에 대리운전을 부른 게 그게 나와 있네. 이건 일단 재판 중에 이미 운전면허는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그런 상황인데, 운전대를 잡고서 술집까지 갔단 얘기죠. 일단은 무면허 운전 근절 서약서는 냈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술집을 갔는데 술집에서 콜라를 마시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술 마셨겠지. 금주 서약서도 냈고 금주 일지도 쓰고 있고 금주 클리닉도 했다고 확인서를 냈고, 그런데 술을 마신 거죠. 그러고서 그래도 그나마 음주운전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아 가지고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을 부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내역서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거 한 방에 금주 서약서, 무면허 운전 근절 서약서, 금주 일지, 금주 클리닉 확인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반성을 한다는 의미가 양형에 도움이 되고 내가 형량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반성하는 척만 했지, 사실은 반성을 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 능숙한 분들은 거짓말 잘하면은 안 들키면 그만이긴 한데, 거짓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걸리면은 오히려 역효과죠. 반성하는 척만 했다는 거를 들킨 거잖아요. 저도 평생 동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봤는데 다 들키더라고. 소질이 없어 별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은 오셔가지고서 혹시 가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말한 분들 협상의 여지가 없죠. 그냥 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거짓말에 소질이 없어. 그래서 못 해줘. 제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문제는 제가 거짓말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짓말에 능숙한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저같이 거짓말에 소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도로 하세요. 잘못은 했는데 이제 뉘우치고 있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재판이라면은 거짓말에 소질이 없는 분들은 거짓말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사실은 이 3번 반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에 얘기했던 7번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꼼수나 거짓말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료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돈이나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어떻게 거짓말로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건 그때 7번 항목을 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은 4번 갈게요. 피해자의 복구에 대한 노력.